안녕하세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던 가난했던 그 시절, 그 힘들고 가난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아버지, 어머니. 이 채널은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채널입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노량진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양옆으로 빽빽이 들어선 고시원들, 간판조차 낡아 글자가 희미해진 건물들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 남자가 세계를 뒤흔들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카메라는 낡은 건물 앞에 멈춰섭니다. 평화고시원이라는 간판이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립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자 3평도 안 되는 방들이 줄지어 있고 복도 끝에는 공동 화장실 한 칸이 보입니다. 하루 3,000원, 그 시절 서울에서 가장 싼 고시원이었죠. 이곳에서 한 남자가 미래를 꿈꿨습니다. 화면은 60대로 보이는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로 바뀝니다. 맨날 컵라면 먹던 그 친구 말이요? 벌써 30년도 더 됐네. 전기세 아끼려고 복도 형광등 밑에서 책 보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서네요.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더라니까. 화면은 서서히 현재의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마이크를 든 채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한도윤, 55세. 국내 1위 인공지능 기업 뉴론테크의 창립자입니다. 불과 30년 전 그는 고시원 3평짜리 방에서 하루 20시간씩 컴퓨터와 씨름하던 무명의 청년이었습니다. 1989년 여름 평화고시원 305호. 서울은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낡은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고시원. 방 안 24세 한도윤은 땀에 절은 티셔츠 차림으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영어로 된 컴퓨터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구식 모니터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코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컴퓨터가 미래야. 10년만 지나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고. 도윤은 구석에 앉아 있는 서지혜를 향해 열정적으로 말합니다. 지혜는 그런 도윤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이화여대 영문과에 다니는 그녀는 도윤의 영어 공부를 도와주며 만난 사이였죠. 근데 언제까지 이목이 물린 방에서 컵라면만 먹고 살 거야? 지혜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현실은 늘 다른 길을 걷기 마련입니다. 도윤아, 우리 만난 지 1년이 넘었어.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데이트를 못했어. 지혜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난주에 신촌에서 치과의사 소개팅이 들어왔어. 내가 거절했다. 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더는 못해. 비 오는 월요일 오후 지혜는 도윤의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양복을 입은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정민수 선생님이야. 강남에서 개인 치과 운영하셔. 지혜가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빈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지혜가 떠난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그의 노트북과 책상, 위 하드디스크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화면은 낡은 미용실로 전환됩니다. 지혜 헤어샵이라는 작은 간판이 달린 가게 안 50대 중반의 여성이 거울을 닦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버렸을 땐 그냥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지혜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합니다. 누구나 젊을 땐 실수를 하죠. 제 실수는 눈앞의 안정을 택한 거였습니다. 정민수 선생님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강남의 개인 치과, 압구정동 아파트, 수입차. 그땐 그게 대단해 보였죠. 도윤이가 가진 건 꿈뿐이었으니까. 그런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민수 선생님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쳤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죠.
근데 20년 뒤 텔레비전에서 테드 무대에 선 도윤이를 봤어요. 제 이름을 말하더군요. 인터뷰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노트북을 가져간 건 사실인가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수 오빠가 도윤이의 연구가 가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팔아서 돈을 만들자고.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가장 후회되는 순간입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의 바닥이었습니다. 현재의 도윤이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바닥을 친 사람만이 진정한 반등을 경험할 수 있죠. 도윤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아주머니가 가끔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밥은 먹었나? 이거라도 먹어라. 일주일 후 도윤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들었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로. 처음엔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흐릅니다. 컴퓨터 부품을 찾아서 골목골목 헤매던 기억이 나네요. 열흘 만에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괴물이었죠. 3개의 다른 키보드를 이어 붙이고 깨진 모니터는 테이프로 고정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전기였습니다. 도윤은 밤마다 복도로 나와 공용 화장실 콘센트에 몰래 코드를 꽂았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때만 화장실 불이 꺼졌거든요. 그 시간에 코드를 연결해서 4시간 동안 미친 듯이 코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같은 문장으로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살아남았다. 내일도 살아남을 것이다. 1995년 도윤은 마침내 첫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모두가 인터넷에 열광할 때 저는 이미 인공지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미친놈 취급을 받았지만요. 도윤의 회사 뉴론테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10년 마침내 국내 최대 투자사의 투자를 받았고 2015년에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테드 컨퍼런스 메인 스테이지. 스포트라이트가 한 남자를 비춥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한도윤이 무대 중앙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한도윤입니다. 그가 영어로 말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거쳐 온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본 경험이 필요하다고요. 스크린에는 젊은 시절의 도윤 사진이 나타납니다. 작은 고시원 방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가져간 여자가 있었어요. 덕분에 저는 제로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를 배신했지만 꿈은 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잃더라도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열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전 세계에서 모인 청중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도서관.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책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한쪽 구석 한도윤은 경제 섹션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갑자기 책장 사이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편에서 한 중년 여성이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서지혜였습니다. 지혜는 사업가를 위한 자기계발 코너에서 잡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뒤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지혜가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아, 나야.
기억하지?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억하지? 내가 내 전부를 버리던 그날도.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땐 어렸어. 난 그저 안정을 원했을 뿐이야. 도윤은 천천히 그녀의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고 있었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미용실은 어떻게 됐어?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3달 전에 문 닫았어. 월세가 너무 올라서. 도윤아, 내 노트북을 가져간 건.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이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다 알아. 내 선택이었고 결과적으로 난 감사해. 감사하다고? 내가 내 모든 걸 빼앗아 갔는데? 그래, 덕분에 난 진짜 나를 만났으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내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난 지금도 그 좁은 틀 안에서만 생각했을 거야.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난 매일 후회했어. 텔레비전에서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뭘 버렸는지 생각하면서. 도윤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후회는 그만해. 우린 각자의 선택으로 지금의 삶을 살게 된 거니까. 지금 난 정말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내 회사 강남 지점에 미용실이 필요해.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야. 관심 있어? 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자선이 아니야. 순전히 비즈니스적 제안이야. 내 실력은 알고 있으니까. 도윤의 말투는 사업가다웠습니다. 도윤은 일어서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생각해봐. 내일 회사로 연락해. 현재 서울 강남의 뉴론테크 본사. 드론 카메라가 60층 높이의 초현대식 빌딩을 천천히 촬영합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건물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으로 서울 스카이라인에서 단연 돋보입니다. 뉴론테크 설립 28년 만에 직원 수만 5,000명, 연매출 10조 원을 돌파한 국내 최대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카메라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로비를 비춥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한도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임원실이 아닌 1층 사내 식당의 구석자리에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그는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회사가 커지면 경영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한도윤은 달랐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이틀은 직접 코딩을 한다고 합니다. 도윤의 옆으로 젊은 개발자들이 다가옵니다. 존경의 눈빛으로 그들은 도윤의 코드를 들여다봅니다. 저는 코드를 짤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도윤이 카메라를 보며 말합니다. 회사의 규모, 돈의 크기,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만든 기술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죠. 도윤의 사무실로 카메라가 이동합니다. 벽면에는 그가 받은 상패와 인증서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오래된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시원 시절 쓰던 낡은 주전자였습니다. 이 주전자로 매일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내 과거를 기억하게 해주는 소중한 물건이죠. 내가 코드를 짤 땐 내 과거가 힘이 된다. 도윤이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후회로 간직하며 살아갈 거야. 카메라는 도윤의 옆 모니터를 비춥니다. 거기엔 그가 새로 준비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이 보입니다. 제로지이아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육, 자금, 멘토링 등을 제공해서 그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서울의 밤이 깊어갑니다. 미용실 뉴 비기닝의 간판이 밝게 빛납니다. 강남 한복판 뉴론테크 지점 1층에 자리한 고급 미용실입니다. 서지혜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가게 문을 닫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지혜가 카메라를 보며 말합니다. 도윤이가 이런 기회를 줄 거라고는. 도윤이는 진정한 성공자예요.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부자가 된 사람이죠. 화면은 분할되어 두 사람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한쪽에서는 지혜가 미용실 거울 앞에 서 있고 다른 쪽에서는 도윤이 대강당에서 연설 중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성공은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죠. 지혜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와 감사가 교차합니다. 도윤이는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화면은 천천히 페이드 아웃되면서 두 사람의 과거 모습이 슬로우 모션으로 흘러갑니다. 고시원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던 시절,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던 모습, 그리고 헤어지던 순간까지. 마지막 장면, 카메라는 서울의 야경을 담습니다. 수많은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모습이 마치 별처럼 보입니다. 화면에 자막이 천천히 나타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버릴 땐 그가 다시는 못 일어설 거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 가장 깊이 버려진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 도윤의 마지막 말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내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